쌀이야, 너도 픽업 트럭 사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오늘은 제가 픽업 트럭을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포드의 레인저를 타고 왔습니다. 와일드 트랙이랑 랩터 두 가지 모델을 둘 다 타고 왔는데 공도에서 탄 건 아니고요. 오프로드에 대한 경험만 해봐서 전체적인 시승기라기보단 그냥 간략하게 포드 레인저를 타면서 느꼈던 점이랑 다른 모델이랑 비교, 그리고 장점, 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픽업 트럭이 크게는 총 4가지가 있죠.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이 있겠고, 쉐보레 콜로라도,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마지막으로 포드 레인저. 포드 레인저가 출시를 하게 되면서 좀 더 픽업 트럭의 시장이 넓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는 와일드 트랙과 랩터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두 가지 트림 모두 각각 풀옵션 상향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콜로라도 풀옵션이랑 비교를 하면은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서 가격적으로는 그래도 나름 합리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와일드 트랙은 4,990만원, 그러니까 5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고, 랩터 같은 경우는 6,3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400만원. 조금 가격대가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비싸긴 비쌉니다. 아무튼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일드 트랙과 랩터의 가격 차이는 한 1,400만원 정도가 나게 되는데, 사실상 와일드 트랙에 1,400만원을 쓴다고 해서 랩터가 되진 않아요. 쇼급쇼바라든지 그런 튜닝 부품들이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디자인 자체가 랩터가 좀 더 상남자스럽고 멋있기 때문에 하차감이 중요하신 분들은 랩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와일드 트랙은 온로드 위주라고 하면 랩터는 오프로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포드의 레인저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장점부터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는 파워트레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이 2.0 디젤이 들어가요. 야, 카니발에도 2.2 디젤이 들어가는데 2.0 디젤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이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바이터보가 터보차저가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2.0의 디젤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213마력에 51토크가 나옵니다. 사실상 213마력, 그래 그렇다 치자, 마력 200대 넘는 거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1토크가 나와요. 경쟁 차종인 쉐보레 콜로라도가 38토크가 나오고, 지프의 글래디에이터가 36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토크빨에 대해서는 포드 레인저가 훨씬 앞서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간혹가다 픽업 트럭은 토크빨이지, 야 남자는 토크빨이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신 분들은 디젤 엔진을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수입 픽업 트럭 중에서는 유일한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쉐보레 콜로라도보다 연비가 한 이 정도가 더 높아요. 연비 이 차이가 조금은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막상 운행을 했을 때는 유지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쟁 차종은 가솔린의 3.6L V6 6기통 엔진을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포드 레인저가 4기통이니까 6기통에 비해서는 물리적으로 그런 주행 질감에 대해서는 좀 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가 자체로만 보자면, 그 엔진의 값어치만 보자면 포드 2.0 디젤이 더 비쌉니다. 터보도 들어가고 토크를 이렇게 고출력까지 내기 위해서는 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파워트레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점으로는 오디오가 뱅앤올uf슨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저는 차량을 탈 때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콜로라도에는 없는 차선 유지 보조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픽업 트랙에서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 자체는 편의사양은 좀 더 뛰어났다. 근데 좀 오게 튄 게, 오히려 가격이 좀 더 비싼 랩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로드 주행 위주라고 하시면 편의사양이 좀 더 들어간 와일드 트랙, 가격도 더 저렴하니까 와일드 트랙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 제가 가서 테일게이트를 이렇게 내려봤는데 밑으로 쾅 하고 내려가는 그 부분이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대신에 안에 장치가 따로 있어서 내리는 거는 그냥 쾅 하고 내리지만 올릴 때는 좀 더 손쉽게 올라가는 그런 거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일단 콜로라도랑 비교했을 때는 실내 인테리어 자체는 포드 레인저의 승리입니다. 와일드 트랙이나 랩터나 그냥 둘
둘 다 콜로라도보다는 실내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확실히 더 신경을 썼다. 포드가 원래 그런 마감 품질이 별로 좋은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미국 차답게 약간 투박한 디자인으로 실내 디자인이 좀 투박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는 풀옵션 사용이다 보니까 안에 가죽을 쓰고 스티치를 박아서 좀 더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더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와일드 트랙이랑 랩터랑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차이가 좀 나요. 뭐 스티치가 좀 더 들어가고 빨간색 인테리어가 랩터는 좀 더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큰 점이 와일드 트랙은 시트가 그냥 통짜예요. 근데 랩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스웨이드가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이 착자감에 있어서 엄청 큰 차이를 내더라고요. 제가 1열도 타보고 2열도 타봤는데 확실히 와일드 트랙보다는 랩터의 착자감도 좋았고 승차감도 훨씬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제가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오프로드 주행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오프로드에 있어서는 콜로라도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콜로라도가 그렇다고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 뒤처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콜로라도는 온로드 비중이 7이고 오프로드가 3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는 와일드 트랙이 온로드가 한 4? 그리고 오프로드가 6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콜로라도보다는 포드의 레인저가 오프로드의 성향이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로드의 성능 자체가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차의 컨셉 자체는 포드 레인저가 오프로드 성향이 좀 더 맞았다. 콜로라도는 주행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온로드를 달렸을 때 고속 직진성, 왜냐면 쉐슬람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쉐보레의 그런 고속 안정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콜로라도도 그런 승차감이나 고속 안정성은 정말 최고였는데, 오프로드에 있어서는 포드 레인저가 조금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장점을 나열을 해봤는데, 그러면 알기 쉽게 단점도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는 또 파워트레인입니다. 제가 아까 장점으로 파워트레인 디젤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물론 단가 자체는 3.6기통의 가솔린보다 2.0 이번에 바이터보 디젤 엔진이 단가 자체는 더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세요. 미국에 판매하는 포드의 레인저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 270마력의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디젤 모델이 들어와서 뭐 디젤을 또 떨이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 사시는 분들이 디젤을 많이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유가가 좀 높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유가 신경 쓸 필요 없이 기름값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대배기량의 가솔린을 끌어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뭐 유가가 조금 비싸가지고 이런 경제성도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픽업 트럭이면 토크발이지, 픽업 트럭이면 디젤이지,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포드 코리아에서는 이런 시장 조사를 다 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디젤을 갖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쉬운 건 있어요. 제가 시승 행사에서 타본 포드 레인저 같은 경우는 디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정숙하긴 했습니다만, 이 차는 아직 새 차잖아요. 디젤 차량은 원래 내가 새 차에서는 괜찮은데 좀 타다가 한 3만 킬로, 5만 킬로가 넘어가면 약간 달구지 소리가 나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보다는 디젤 엔진이 뭐 정숙성도 좀 딸리고 냄새도 좀 나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픽업 트럭은 화물로 분류가 돼서 세금이 28,500원밖에 안 나갑니다. 우리는 배기량대로 내잖아요. 그래서 3600cc의 가솔린을 원래는 세금을 계산하면 1년에 한 75만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쉐보레 콜로라도는 3600cc이긴 해도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세금이 28,5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의 차이로 인한 세금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대배기량을 타보고 싶다, 세금도 저렴한, 그랬을 때 보통 3600cc를 많이 원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단점으로는 조금 가격이 애매해요. 왜냐면 쉐보레 콜로라도 풀옵션을 했다고 해도 와일드 트랙보다 한 260만원 정도가 더 저렴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와일드 트랙과 콜로라도의 대결 구도에 있어서는 와일드 트랙의 가성비가 조금 딸리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뭐 또이또이 하겠지만, 그리고 그 위로 들어가면
가면 랩터가 있죠. 랩터는 한 6,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글래디에이터가 7천만원이거든요. 600만원을 더 주면 지프를 심지어 그 약간 멋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지프의 글래디에이터가 좀 더 상남자스럽기 때문에 글래디에이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콜로라도와 글래디에이터의 중간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단점으로는요, 성능도 애매해요. 성능도 약간 온로드에서는 콜로라도한테 조금 딸리고요, 오프로드 성능에서는 글래디에이터랑 조금 딸리는, 그래서 그 중간 정말 애매하다. 그래서 온로드 위주를 하시는 분들은 콜로라도로 많이 넘어가실 것 같고, 오프로드, 난 진짜 완전 오프로드만 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프 글래디에이터로 넘어가겠지만 그 중간 나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포드의 레인저로 갈아타실 것 같다. 거기다가 포드 레인저 안에서도 나는 오프로드 쪽이야 라고 하시면 랩터를 가시겠고, 아니다 난 좀 더 온로드 위주다 라고 하시면 와일드 트랙을 가시겠고, 트랙이 좀 더 랩터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약간 좀 축소된 면이 있어서 많이 튜닝을 하시면 랩터랑 비슷한 디자인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단점, 2021년에 이게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포드 레인저가. 근데 2022년에 포드 레인지에 풀체인지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2022년에 미국에 풀체인지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포드는 항상 이런 게 되게 느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2013년 말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를 구매하시는 게 맞긴 하지만 풀체인지가 F150의 디자인이랑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성능 자체로도 파워트레인이 아마 바뀌어서 나올 건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래도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 뭐 다같이 아우러 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진짜 오프로드만 탈 거야, 난 상남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프 글래디에이터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드 레인지의 랩터도 진짜 훌륭하거든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랩터가 와일드 트랙보다 훨씬 상위의 클래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좀 더 주행 안정성이 좀 더 중요해, 가성비가 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쉐보레 콜로라도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외제 픽업 트럭 총 3대를 비교도 해보고 포드 레인지의 장점 단점 제가 시승했던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